안녕하세요. 부천 성인문예학교 회오론반 수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52쪽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비례식을 문제를 통해서 공부하고 오늘은 3단은 미디어와 수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비례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갈이를 하려고 화분과 흙을 사왔습니다. 화분에 마사토를 30% 넣고 배양토를 70% 넣었습니다. 화분에 넣은 마사토와 배양토의 비율을 써봅시다. 마사토는 30% 넣었다고 했죠. 예, 30. 마사토가 앞에 있기 때문에 앞에 30을 씁니다. 배양토가 뒤에 있기 때문에 배양토는 뒤에 써야 되겠죠. 배양토는 70이에요. 그러면 이것의 비율은 우리 30대 70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좀 더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똑같은 수로 나눌 수 있죠. 30, 70은 10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0 하나씩을 똑같이 떼주면 10으로 나누는 결과가 되죠. 그래서 마사토와 배양토는 3대 7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토를 3개 넣었을 때 배양토는 7만큼 넣는다 이런 의미죠. 이렇게 해서 분갈이를 3대 7로 해보았고 2번 다음은 어느 상점의 하루 결제 건수를 나타낸 비입니다. 하루 동안 카드 결제 건이 56건이라고 한다면 현금 결제는 몇 건인지 구해봅시다. 앞에가 현금이고 뒤에가 카드예요. 그러면 앞이 현금이기 때문에 현금이 3이고 카드가 7이라는 거죠. 카드 결제건이 훨씬 많죠. 그런데 카드 결제건은 56건이래요. 그러면 현금 결제건은 몇 건이 될까요? 카드가 7이었는데 56건이라는 것은 몇 배 됐나요? 8배 됐죠? 7, 8이 56. 그러면 현금도 8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3, 8에 24 해서 현금 결제건은 24건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네, 53쪽에 보시면 백미와 현미를 5대 2의 비로 섞어서 밥을 지으려고 합니다. 백미를 10컵 넣으면 현미는 몇 컵 넣어야 하는지 구해봅시다. 백미가 앞이고 현미가 뒤죠. 그래서 앞이 백미가 되고 5대 2라고 했어요. 그래서 백미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순서대로 앞이 백미, 뒤에가 현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백미를 10컵을 넣었대요. 그러면 현미는 몇 컵을 넣어야 할까요? 그래서 앞이 백미인데 백미가 몇 배 됐나요? 2배 되었죠. 그러면 현미도 2배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현미는 4컵을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미는 4컵. 그러면 5대 2의 비율로 넣는 거죠. 다음 4번. 네, 문제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민 씨는 여동생과 함께 어머니께 200만 원짜리 김치 냉장고를 사드리기로 했습니다. 성민 씨와 여동생은 6대 4의 비율로 금액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여기다 다시 쓰겠습니다. 성민 씨가 6일 때 여동생은 4죠. 성민 씨가 더 많이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민 씨가 내야 할 금액은 얼마인지 구해봅시다. 그러면 200만 원짜리 냉장고를 사야 하는데 성민 씨와 여동생이 6대 4의 비율로 돈을 내기로 했어요. 그러면 성민 씨가 6, 여동생이 4라면 전체는 얼마가 되죠? 10개가 되겠죠. 그럼 10개 중에 6개는 성민 씨가 내고 10개 중에 4개는 여동생이 내는 거죠. 그러면 이 성민 씨가 낸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200만 원의
수학에 써 있는 곱하기입니다. 2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의 전체는 10이죠. 성민 씨와 여동생이 내야 할 금액을 전체 10개라고 봤을 때 10개 중에 6개를 성민 씨가 내야 되죠. 그래서 10분의 6이에요. 10개 중에 6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200만 원의 분모는 1이에요. 항상. 그러면 분자 분모 똑같은 수로 나눠줄 수 있죠. 10으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0 하나 지워지고 여기도 0 하나 지워져요. 그럼 위에는 20만 원 곱하기 6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20만 곱하기 6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20 곱하기 6은 6이 12에다가 0이 하나 붙었고 뒤에 만자는 꼭 써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민 씨는 얼마를 내면 되나요? 120만 원을 내면 되겠죠. 그럼 나머지 80만 원을 동생이 내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B로 공부해 보았습니다. 네, 그 다음은 56쪽을 펴주세요. 오늘 3단은 미디어와 수학입니다. 네, 3단은 미디어와 수학. 여기에는 소단원으로 두 단원이 있는데 1. 여러 가지 통계 그래프, 통계. 어떤 수치로 나타낸 것을, 수로 나타낸 것을 통계라고 합니다. 어떤 조사한 내용을 수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비율을 가지고 그래프로 그려보는 거죠. 그러면 57쪽에 그러면 이런 통계, 비율 그래프는 우리 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7쪽입니다. 네. 그러면 특정한 사회 현상이나 현황을 수량으로 나타낸다는 거죠. 수치로 나타낸 것을 통계라고 합니다. 여러 매체에서 통계의 결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표나 그래프로 표현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잘 파악해 생활에서 활용한다면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됩니다. 우리 생활에서 잘 활용하면 매우 유용하다는 거죠. 이 단원에서는 다양한 도표와 그래프 등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야 하고 내용을 이해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내용인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해석해서 그 내용을 이해하는 학습을 통해서 통계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아봅니다. 네, 앞으로 통계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58쪽. 여러 가지 통계 그래프죠. 1단원이에요. 1단은 여러 가지 통계 그래프, 학습 목표, 이 단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첫 번째, 통계 그래프의 종류를 말할 수 있다. 그래프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통계 그래프의 종류를 말할 수 있다. 두 번째, 통계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다. 그래프를 보고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해석이죠. 그래프를 보고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그 그래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생각 열기. 네, 이 정도로 하고 보겠습니다. 텔레비전, 뉴스나 신문 등 각종 미디어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나타낼 때 그래프를 인용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이용하면 수치를 비교해서 이해하기가 편리하고 어떤 변화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그래프를 알아봅시다. 우리 주변에서 많은 그래프를 보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런 것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59쪽입니다. 59쪽은
네, 그 다음 59쪽. 네, 수학 여행지를 여행 가는 거죠. 공부하기 위해서 여행 가는 것을 수학 여행이라고 해요. 수학 여행지를 정하기 위해 학습자 20명에게 가고 싶은 여행지를 설문조사했습니다. 이렇게 종이를 나눠줘서 표시하게 하는 조사 방법을 설문조사라고 하죠. 설문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장소를 체크하는 거죠. 그러면 가는 설문조사 결과를 표로 나타낸 것이고, 가는 표죠. 네, 요거는 표고, 나는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낸 것입니다. 밑에 막대처럼 생긴 게 막대 그래프예요. 여러분 교과서 보세요. 그러면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가는 표였고, 나는 그래퍼죠. 그러면 가장 많은 학습자가 가고 싶은 여행지는 어느 곳인지 말해 봅시다. 우리 표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나요? 네. 강릉을 제일 많이 가고 싶어 하죠. 춘천은 3, 인천 1, 부산 5, 여수 3. 이렇게 나타냈어요. 전체는 몇 명이에요? 20명이죠. 전체는 20명이고, 그래서 제일 많이 가고 싶은 곳이 강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밑에 표에서 봤더니, 그래프에서 봤더니 어때요? 막대처럼 나타냈죠? 강릉이 8명이어서 8칸 표시되어 있고, 춘천은 3칸, 인천은 1칸, 그 다음에 부산은 5칸이죠. 그 다음에 여수는 3칸 이렇게 표시를 해서 막대처럼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어요. 우리 뒤에 나오겠지만 이렇게 막대처럼 그린 그래프를 막대 그래프라고 합니다. 이것을 막대 그래프라고 해요. 이 표를 가지고, 가에 나타난 표를 가지고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그려서 한눈에 볼 수 있죠. 강릉이 제일 많다는 것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막대로 그린 그래프를 막대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1시간마다 실외 기온의 변화, 온도죠. 공기의 온도를 기온이라고 합니다. 기온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물음에 답해 봅시다. 그래프를 조금 보겠습니다. 네, 가로는 시각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오전이죠. 11시, 12시. 12시부터는 오후 1시, 2시, 3시 이렇게 가로는 시각을 나타냈고 세로는 0, 5, 5, 10, 15 이렇게 온도를 나타냈죠. 그래서 이것을 세로라고 하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11시의 온도는 얼마였나요? 여기가 9죠. 5, 한 칸이 일식이니까 여기가 9도씨였구나. 그 다음에 12시에는 11도씨네요. 11도씨. 기온은 도씨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1시에는 얼마였나요? 하나, 둘, 세 칸이니까 13이죠. 13도씨. 2시에는 15도씨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3시에는, 그럼 2시부터는 다시 온도가 내려오죠. 네. 3시에는 14도씨였네요. 이렇게 기온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문제 보겠습니다. 가로 눈금은 무엇을 나타낸 것입니까? 조금 크게 한번 볼까요? 네. 가로 눈금은 무엇을 나타냈나요? 네. 이 부분이 가로죠? 예. 가로는 시각을 나타냈네요. 여기 있죠? 시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세로 눈금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세로 눈금은 이거죠? 온도를 나타냈습니다. 온도. 그래서 그래프는 가로와 세로에 나타내는 것을 표시를 해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60쪽입니다. 그래프의 종류. 우리 앞에서
선으로 나타낸 그래프가 있었죠. 그것을 끝건선, 우리 두 번째예요. 59쪽에서 2번의 그래프죠.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나타냈던 그래프, 이것을 끝건선 그래프라고 하고, 우리 1번에서 59쪽 1번에서 나타낸 그래프를 막대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러면 끝건선 그래프는 수치를 점으로 찍고 그 점을 연결해서, 그 점을 연결하면 뭐가 되나요? 선이 되겠죠. 그래서 선으로 나타낸 그래프를 끝건선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막대처럼 수량을 막대 모양으로 나타낸 그래프를 막대 그래프라고 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수량을 그림으로 나타낸 그래프를 그림 그래프라고 합니다. 우리 뒤에서 이제 그림 그래프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예제 1번. 네, 가 그래프를 좀 크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선으로 나타냈죠? 나는 막대로 나타냈어요. 그러면 네, 가와 같이 수치를 점으로 찍고 그 점을 연결해서 점과 점을 연결하면 선이 되죠. 이렇게 선으로 나타나는 그래프를 선이 꺾인다고 해서 끝건선 그래프라고 합니다. 끝건선 그래프라고 한다. 그 다음에 2번. 나와 같이 수량의 많고 적음을 막대 모양으로 나타낸 그래프를 막대 그래프라고 하죠. 막대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61쪽에 보시면 네, 이렇게 다음 그래프를 보고 가로 안에 알맞은 낱말을 써봅시다. 무엇을 나타냈나요? 전국 축구 동호회 사람이 나타나 있는 거 보니까 사람 수일 것 같죠? 사람 수 현황이에요. 축구 동호회의 인원수죠, 인원수. 이렇게 지역별로 사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나타냈어요. 그럼 그림이니까 이건 당연히 그림 그래프겠죠? 그러면 이렇게 큰 그림이 있고 작은 그림이 있는데, 여기서 사람 모양이 큰 그림은 10만 명을 나타내는 거죠. 10만 명을 나타내고 작은 그림은 1만 명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림의 크기로 이렇게 사람 수를 구분해서 나타냈고 사람 그림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그림 그래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네, 위 그래프는 지역별 동호회 회원 수를 뭘로 나타냈어요? 네, 그림으로 나타낸 그래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림 그래프가 되겠죠. 그 다음 2번. 여기 그래프가 두 개가 있는데요. 1번은 이렇게 이 점과 이 점을 선으로 연결했고, 또 이 점, 이 점, 이 점을 이렇게 점과 점을 연결을 해서 선으로 만들었죠. 이런 그래프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보니까 방향은 지금 반대로 돼 있기는 해요. 가로 세로가. 그렇지만 이거는 어때요? 막대 모양이죠. 네, 막대 모양입니다. 막대 그래프가 되겠죠. 그러면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네, 다음 그래프 중에서 수치를 점으로 찍고 그 점을 연결한 그래프를 골라봅시다. 1번이죠. 다시 보겠습니다. 1번 오전 11시에 여기가 되겠고, 12시에는 여기가 되고, 1시, 그 다음에 2시, 3시 이렇게 점을 찍고 점과 점을 이렇게 선으로 연결한 그래프를 말하고, 그래서 수치를 점으로 찍고 그 점을 연결한 그래프는 1번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의 답은 1번이고, 이 그래프 이름은 뭔가요? 끝건선 그래프죠. 끝건선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그래프의 종류까지 공부하였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